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올림피아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이번 홈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최소 2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올림피아코스의 승점 5점 차로 앞서 있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강점이 있는 홈경기에서 굳이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그리포와 휠러의 공격진 외에도 페플러와 에게슈타인 등 중앙 미드필더들도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올림피아코스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만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프라이부르크의 2패를 발해야 한다. 그 경우가 아니면 최대 순위가 3위다. 3위도 컨퍼런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긴 하지만 상위 레벨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기에 남은 경기에 힘을 내야 한다. 원정이지만 수비적 운영보다는 골을 노려야 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리그 최강팀으로 유럽 대항전에서 충분히 성적을 냈다. 무고사의 대표팀 동료인 요베티치와 황희찬의 전 팀 동료인 포덴세 등 해결할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원정의 불리함은 물론이고 중원에서 나서는 카마라가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중원 우위를 살릴 수 있고 그리포가 공격을 주도할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TSC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치는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유로파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아직 3위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팀들과의 전력 격차를 느끼고 있다. 그래도 홈 일정이고 요바노비치와 우로스 등 문전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웨스트햄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한다. 비록 올림피아 원정에서 패하며 위기도 있었지만 홈경기를 승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지난 주말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벌리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인저리 타임에 수책에 골이 나오며 승리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안토니오의 부상 이탈이 아쉽지만 무바마와 코르네 등 벤치 공격수들이 있고 잉스가 선발 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바치는 무승부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조 선두팀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수책과 알바레즈가 나설 웨스트햄의 중원을 넘어서며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파케타와 워드프라우스가 이선에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고 잉스의 한 방이 나올 웨스트햄이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AK 아테네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테네는 대회 첫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제압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그러나 마르세유 연전에서 전패하며 상위권에서 추락했다. 만탈로스와 가르시아, 가치노비치 등이 공격진에 나서는데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고 비다의 수비 라인 지휘도 불안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 맞대결에서 이긴 기억이 있는 브라이튼 전이기에 의욕적으로 임할 것이다. 브라이튼은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조 1위로도 올라설 수 있다. 대회 출발은 불안했지만 아약스 상대로 2승을 따낸 게 컸다. 그리고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노팅엄에 역전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브라질 대표팀에 승선했던 주앙 페드로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 부상으로 빠진 마치와 월백 등이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아테네가 수비에 전념하며 역습을 노린다면 브라이튼도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 3위인 아테네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없고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한다. 독일 대표팀 중앙 미드필더인 크로스를 비롯해 길무어와 다우드가 중원을 지켜내며 상대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파티와 퍼거슨이 페드로에게 찬스를 제공할 브라이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하는 조 2위인 레인저스의 승점 3점을 뒤진 3위 팀이다. 리턴 매치를 통해 우위를 보였다면 1위도 노릴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탈락을 걱정해야 한다. 그래도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했었기에 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당시 골을 기록했던 벨리코를 비롯해 쿠우타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베티스는 레인저스 원정 패배 이후 나선 13경기에서 8승 5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달리고 있다. 더비 라이벌인 세비야가 리그와 챔스 등에서 모두 부진한 것과 달리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순항 중이다. 지난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는 페젤라와 베에린, 미란다의 철통 수비를 가동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냈고 호세가 결승골을 터뜨려 승리했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원정에서 나서는 베티스가 조금 나은 게 사실이다. 로드리게스와 과르다도, 카르발류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3선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그러나 프라하 역시 홈의 2점을 노릴 수 있고 루카스가 베티스 중원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스포르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3위인 그라츠의 승점 6점을 앞서 있고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기에 같은 승점이 돼도 그라츠보다는 위 순위를 기록할 수 있다. 단 2위로 내려가면 챔스 조 3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에 무조건 1위를 차지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데룬과 쿠프마이너스 등 세리의 정상급 중원을 가동할 것은 물론이고 루크만과 파살리치가 스카마카의 뒤를 지원할 것이다. 스포르팅은 그라츠의 승점 3점을 앞서 있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면 사실상 2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 그러나 아탈란타 상대로 홈에서 패하는 등 고전했기에 이 경기에는 수비 위주로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파울리뉴와 트링캉 등 공격수들도 전방 압박에 임할 것이고 곤살베스가 중앙과 최종 수비의 간격을 좁힐 것이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나섰던 경기에서도 데룬과 에데르송, 쿠프마이너스의 중원이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 이번은 홈이기에 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만하다. 또 원정팀 수비가 측면 방어에 고전하기에 자파코스타와 하테보어 등의 오버래핑에 의한 공격도 기대할 만하다. 금일 6번째 경기 슈투른그라츠 대 라쿠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라츠는 아탈란타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3위에 머물러 있다. 원정에서도 경기를 잘 풀었지만 한 골 허용이 아쉬웠다. 그래도 아직은 유로파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2위가 불가능한 라쿠프를 상대하는 것도 행운이다. 사카리아와 비글 필드로 공격진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할 것이고 스탄코비치와 프라스 등 중원도 라인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라쿠프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그라츠와 순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한 골차 승리는 의미가 없다.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상대 전적에서 앞서며 같은 승점을 기록할 수 있다. 때문에 소극적인 운영으로 임할 이유가 없다. 카를로스와 플라프시치 등 돌파가 좋은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돌파를 노릴 것이다. 그라츠의 승리를 본다. 라코프는 유로파 레벨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게다가 이번 그라츠 원정에는 팀 수비를 이끄는 센터백 라코비탄도 징계로 나설 수 없다. 수비 불안 속에 공격 전개가 원활히 되지 않을 원정팀 상대로 그라츠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